O2O 세상을 만드는 우리 첫 번째 요즘 이슈가 되는 IoT죠. 자, IoT 문제를 우리가 놓고 보면은 시스코의 회장 지금 IoT의 목숨 건대죠. 여기서 IoT라고 얘기하지만 존 체인버스 파괴하라, 그렇지 않으면 파괴당할 것이다. 이 세상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모든 기업들이 좀 더 스타트업까지 생각하라, 파괴하려고 생각하는 거죠. 바로 IoT가 그 파괴 한 축입니다. IoT는 전체 이 O2O 혁명, 우리가 혁명의 IoT, 요 공간 융합 쪽에 해당되고 있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됩니다. 그럼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면 뭐 할 건데? 연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뭐 할 건데가 중요하죠. 바로 인간이 공간하고 연결되면서 공간으로부터 정보를 받습니다. 센싱이죠. 센싱. 그 다음에 인간이 갖고 있는 지능을 공간에 집어넣습니다. 내가 노래를 가사를 외우기 귀찮으니까 그냥 노래방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제 가사 우리 몰라도 돼요. 이러한 공간이 서로 컨버전스를 이루면서 새로운 공간의 지능이 창발적 지능이 만들어지죠. 이 창발적 지능이 이머전트 인텔리전스, 창발적 지능이 합쳐지면서 여기에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IoT, 요 영역을 우리가 지금 IoT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물에서 수집하는 기능, 센서의 기능은 우리가 NFC나 비콘이나 터치스크린 이런 것들이 여기 센싱하는 기능이죠. 사물의 지능을 우리가 이식하는 게 있죠. 그것이 우리가 노래방이나 내비게이터가 되겠죠. 그리고 사물의 학습을 해요. 그래서 온도 조절기가 스스로 알아서 조정한다. 이게 네스트 같은 게 바로 그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천지엔 발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세 축에 걸쳐 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너 누구니 하는 주민등록 정보 정도, 아니면 국민 어느 그룹은 어떻더라 하는 국민 그룹으로 되어 있던 것이 한 개인이 시간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공간에 따라서 인간에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들이 막 생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가 폭발하게 됐죠. 그래서 천진 발산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엔의 데이터 폭발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과거 같으면 저 정보를 얻는 게 무지하게 돈이 드는데 이제는 돈이 거의 안 들고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인지 못하게 수집하고 수집 비용도 적게 들고 저장 비용도 적게 들어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 소위 사물에서 데이터가 발생하는 리얼 월드의 데이터가 어디로 가느냐? 빅데이터로 버추얼 월드로 들어가죠. 이 버추얼 월드의 빅데이터가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리얼 월드의 서비스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 전체는 시큐리티는 물론 보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리얼 월드의 데이터가 들어가서 다시 리얼 월드를 최적화시켜 나가는 이 과정을 거치는 거죠. 바로 우리가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가장 빠른 길로 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좀 더 우리가 다시 본다면은 이 IoT에서 일어나는 데이터가 수집된 것이 저장 및 분석이 클라우드에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가 가치 창출을 개개인에 대해서는 맞춤을 하고 전체를 예측을 하면서 최적화된 세상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IoT 기업들 무지하게 많죠. 이 많은 IoT 기업들 다 지금 먹고 살고 있어요. 이건 뭐냐? 혼자 하는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개인의 영역, 산업의 영역, 공공의 영역이 있고 우리가 특성을 놓고 보면 움직이는 거, 막 액티브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인텔리전트한 거. 그래서 가장 액티브하고 인텔리전트한 게 지능 로봇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개인 IT, 벨케인이죠. 내가 모든 가전제품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위모란 랭귀지를 가지고 야 내가 말이야 집에 오는 20분 전부터 너는 저기 히터를 켜기 시작이라 if then 그러면 내가 뭘 컨트롤하느냐 이걸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는 뭐냐면 사물의 지능을 갖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IoT는 제품에서 서비스가 결합하면서 맞춤에서 예측을 가고 자원과 인간이 최적화돼 나갑니다. 그래서 이 네스트의 목적 구글이 네스트를 인수한 목적은 뭐냐면 네스트를 쓰지 않는 게 목적입니다. 왜? 스스로 배워가지고. 왜? 머신러닝을 통해서 내가 안 해도 그 빅데이터를 모아서 정리해봤더니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이더라 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개개인의 맞춤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의 최적의 효율적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예측으로 인해서 블랙아웃을 예측해가지고 그와 같은 비상사태를 막아주는 일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IoT가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미래의 세상이 됩니다. 이 일은 뭐 그러면 사람에게만 하나요? 아니죠. 핏바크는 이걸 동물에다 하고 그 다음에 뭐
오줌 넣는 기저귀 뭐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드론으로 택배 배송을 최적화시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하죠. 예. 우리가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소도 이제 개별적으로 맞춰줬더니 뭐 전망이 내더라. 그럼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맨하탄에 600대의 테러 감시기가 있고 100대의 그 자동차 번호가 판에 있고 4000대의 CCTV 카메라를 다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적절한 조치가 되더라. 우리가 IoT로 스마트 시티의 가로등도 켜고 쓰레기도 수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진짜 환경 오염도 우리가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전 세계 화산 데이터를 분석하면 뭔가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바로 이 어떤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가 다시 시장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초기에 재작년까지만 하더 우리가 IoT를 얘기할 때는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문제를 봤습니다. 디바이스 시장이 전체 90%가 넘어요. 그리고 서비스 시장 1%도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2025년 서비스가 거의 대부분의 시장을 차지하고 디바이스와 네트워크는 굉장히 작은 시장이 되죠. 이 IoT의 궁극적인 방향은 뭐냐? 인간을 위한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 인간의 생활을 어떻게 최적화시킬 것이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디바이스 부품은 폭발적으로 가격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IoT 디바이스의 숫자가 2010년도에 인간의 숫자를 넘어섰죠. 이제 우리가 2020년이 되면은 600억 개, 600억 개라면 어느 정도 숫자냐면 인간의 뉴런 숫자를 육박하게 돼요. 1000억 개를 육박하게 돼요. 이 인간의 뉴런 숫자와 이 인터넷에 연결된 디바이스의 숫자가 같아지게 되는 시점을 우리가 특이점, 싱귤레리티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IoT의 가치 사슬을 쭉 보면 이 마틴 가치 사슬이 있죠. 우리가 칩이나 센서를 만드는 사업, 이것도 IoT 사업이죠. 당연히 센서를 만들 수 있죠. 단말기 만들 수 있죠. 예, 요즘 뭐 단말기 조그만 거 안에 PC 다 들어가죠. 네트워크, 이것도 당연히 IoT 사업이고, 이 IoT의 데이터 양이 많지 않으니까 주로 가전제품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네로밴드나 그 화이트 스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플랫폼과 솔루션. 그래서 이 가전제품 사이에 이거는 호환되는데 서로가 호환 안 된다. 이러면 이 짜증 제대로 나는 거죠. 이렇게. 예. 갑자기 짜증이 제대로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또 이걸 이 빅4들이 서로 경쟁을 합니다. 야, 우리 플랫폼에 들어와. 그래서 결국 이 플랫폼 싸움으로 들어가죠. 서비스는 지금 커넥트 카, 헬스케어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다양한 지가 IoT 서비스, 예를 들어서 커넥티드 카만 하더라도 6천억 달러, 이게 반도체 시장이 좀 2배가 될 것이라 보고 있는 거죠. 리모트 모터리에서 헬스케어 시장만 해도 지금 우리 반도체 시장을 넘어선다. 그 다음에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이 붙는 사업들이 있죠. 자, 우리 미래 보면은 충분히 발전된 기술은 마법과 구별하기 어렵다. 아서 클라크의 얘기입니다. 이제는 사물끼리 통신하고 지들이 대응을 찾아요. 요즘 우리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자동차 보면 요즘은 자동차가 자기가 언제 엔진 오일을 갈아라 하고 알려줘요. 안 알려주면 막 짜증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전 분야에 걸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제조업 3.0, 그래서 스마트 생산 방식, 창조경제 신산업 창출, 제조업 혁신, 그 다음에 기반 혁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스마트 홈을 만들고 커넥티드 카, 이게 진행의 로봇입니다. 스마트 빌딩, 스마트 시티, 이런 걸 하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개의 전략만 말씀드리겠습니다. IoT 개발의 세 가지 발전 방향은 첫 번째 사용자 중심, 두 번째 지속 가능성, 세 번째가 투명한 거버넌스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IoT, 절대로 이것을 우리가 디바이스 관점에서 문제의 중심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IoT는 인간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기술이 아니고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디자인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 제약 없는 연결, 이 제약 없는 연결이 시간, 객체 제약, 장소 제약이 없는 이 제약 없는 연결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수집된 정보가 보안과 투명한 가버넌스 문제를 가져가야 돼. 빅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빅브라더가 됩니다. 네, 그래서 IoT는 결국 예측과 맞춤하죠. 그래서 이 세상을 최적화하죠. 소비자를 절약시켜주고 안전과 건강을 만들어주고 서비스의 가치를 극대화시켜주고, 결국 이것도 비즈니스 기회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비행과 표준 특허를 놓고 보면은 우리가 IoT 에코시스템은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스탠다드로부터 시작해서 테크놀로지, 네트워크, 프로덕트, 그리고 서비스 시나리오가 스마트홈, 스마트카,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로지스틱스, 이것이 협력 공급업체와 소비자 사이를 연결하고 있죠. 이 밑에는 올러스 서포트,
그 다음에 이게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IoT 에코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IoT 특허 대단히 중요한데 이 대부분의 이 기술들이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IoT 미국이 전체 70%입니다. 2등 미국 70%, 2등 일본 3%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특허의 출원 동향이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고 이것이 2014년부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IoT 지금 특허 싸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IoT 특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현재 그 사업인데 그 다음에 IoT의 표준도 중요합니다. 이 표준에서 우리가 IoT에 관계된 표준이 굉장히 많은 표준들이 있습니다. 상호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이 표준을 무시하고는 IoT 생태계에 들어가서 왜냐? IoT 사업은 나 혼자 할 수 없으니까.